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앞 시간에 요거 하고요. 뒤 시간에 요거 하고요. 그래서 두 개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 밀릴 거라서 8일에 맞게 끊어질 것 같으니까 앞에서부터 우리 시작부터 달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억은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수학 원이라는 건 크게 세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가 대단한 세 개가 하나 지수로그고 하나 삼각함수고 하나 수열인데 또 딱히 서로 연관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좀 독립적으로 뜯어져 있는 애들 그냥 모아놓은 거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를 어떨 때는 1학년 거에 넣었다가 어떨 때 거는 2학년 거에 넣었다가 막 교육 과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조금 연결이 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원이 어쩌면 조금 어렵다고 느껴져요. 뭐 물론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양도 많고. 근데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 두시면 내년에 실제로 공부하셔야 될 때 조금 낫겠죠. 그런 의미에서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지수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밑에 가서 보시면 지수의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지수라는 단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뭔지 한번 떠올려 볼까? 스스로 거듭제곱근이 무슨 소리였는지, 지수의 확장이 무슨 소리, 안 물어볼 거야.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라고요. 물어보면 대답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저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말부터 해석을 해보자면 무언가의 근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근이라는 건 이제 방정식의 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긴 방정식이었냐면 거듭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해다 그런 이야기거든. 거듭제곱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긴 거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방정식이니까. 뭐야 왜? 뭐라고요? 뭐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쑥 들어와. 이렇게 거듭제곱되어 있는 방정 거기서 달라고 그래. 너 어제도 가져가지 않았어? 그렇다 치고 거듭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지금 n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n차 방정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좌변 넘기면 xn제곱 빼기 0이니까 a는 0이니까 n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죠? 그래요. 뭐 그래봐 어디 n개예요? 아무도 안 할 거야. 너밖에 없다 현주야.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 개수는 n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의 개수 물어보면 그냥 몇 차식인지 봐서 대답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몇 개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죠? n차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하나거나 두 개거나 빵개거나. 떠오릅니까? 별로인가요? 뭘 기준으로 먼저 나누죠? 이 n이 짝수냐 홀수냐를 가지고 먼저 나누게 되어 있죠. 이게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건 그 중에 우리 실근 찾고 있는 중인데, 거듭제곱근 중에 실근이다라는 말은 우리 보통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두 개의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 녀석은 그냥 x랑 상관없는 상수함수니까 x축의 평행한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얘는 xn제곱인데 저 n이 짝수냐 수냐에 따라서 크게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죠. 확실한 건 뭐냐면 0,0이라는 건 지나갈 건데, n이 만약에 짝수였으면 x가 양수일 때 y가 양수인 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 n이 짝수라면 x가 음수일 때도 y는 양수고, n이 홀수라면 x가 음수일 때 y도 음수예요. 양수일 때는 양수되는 거 확실한데 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요 녀석이 음수일 때가 좀 달라질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나누어 보면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 나눌 텐데, n이 만약에 홀수였으면 x축 있고 y축 있고 0,0은 확실히 지날 건데, 양수 넣으면 양수 나올 거니까 그래프 여기 그려질 거고,
음수 넣으면 음수 나올 거니까 그래프 여기 그려져요. 대충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합시다. 얘가 n이 홀수일 때 y는 x n제곱이라는 녀석이고 n이 짝수인 경우는 뭐 가장 간편한 건 x제곱 같은 거겠지. 그죠? 똑같이 0,0이라는 걸 지나갈 거고 양수일 때 양수인데 음수일 때도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어보면 이 녀석은 a가 어디에 있든 a가 0이든 음수든 양수든 무조건 한 군데에서밖에 안 만날 거기 때문에 그냥 실근의 개수가 하나구나. 교점이 하나다. 이렇게 생겼지만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이 2개, 교점이 1개, 교점이 0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에 따르자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거듭제곱근 중에 지워졌네.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달라지게 될 텐데 그건 n이 홀짝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홀수라면 a랑 상관없이 무조건 1개 n이 짝수라면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뭐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표를 외우기는 좀 힘들어요. 이건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이런 표 같은 걸 외울 때요. 이 모양을 그대로 사진 찍어서 머릿속에 넣는 거잖아. 근데 이게 책마다 좀 달라요. 어떤 책은 홀수가 위에 써 있고요. 어떤 책은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마다 표가 좀 다른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표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을 떠올리셔서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살펴보시면 되고 이 그림에다가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 즉 요 점의 x좌표 요런 점의 x좌표 또는 요런 점들의 x좌표를 우리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거든요. n제곱근 a다 우리 이렇게 읽었는데 이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흔히 루트 3 이렇게 하는 거 뭐 이거 그냥 루트 3이 루트 3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싶지만 애초에 이 루트라는 기호 자체가 약속하는 거잖아. 이걸 제곱하면 3 되는 숫자야 라고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긴 있을 텐데 뭐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가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 크기를 가진 숫자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3이라는 건 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야 라는 소리고 그럼 위에 올라가서 보면 얘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이런 뜻이라고요. 여기에 이제 2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하도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이 기호의 의미 자체가 정의 자체가 n제곱하면 a 되는 숫자야 하니까 뭐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얘 뭐 되는 거라고 그냥 a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기호의 정의가 n제곱하면 a 되는 숫자야고 실제로 n제곱을 한 거니까 그냥 a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다시 와서 보면 이 방정식의 해는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숫자를 해로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실근은 당연히 이 녀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얘를 a라고 생각하면 요점 x좌표 당연히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a가 음수인데 요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얘는 n이 홀수차이기 때문에 요 녀석 얘를 b라고 생각해 보면 요 점의 x좌표는 또 n제곱근 루트 b 이렇게 생긴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1위로 와서 보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얘가 a이기 때문에 둘 다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생겼겠지만 왼쪽에 있는 녀석은 그 중에 음수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x제곱은 3이야 그러면 x가 뿔마잖아요. 그죠? 짝수제곱근의 경우엔 요 루트 안에 음수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 게다가 짝수할 거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뿔마로 이렇게 두 개가 생겨나는 거고 홀수인 것의 경우엔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건 그냥 마이너스에 세제곱근 루트 5랑 어차피 똑같을 거기 때문에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거 괜찮다. 짝수제곱근이면 짝수제곱해서 음수 된다고 한 거니까 그 뭐 실수 중에 그런 거 없지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숫자는 그냥 원래 음수인 숫자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홀수제곱근 안에 음수 들어가는 건 이상한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호 거듭제곱근에서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문제로 가면 좀 약 오르는 거 몇 개 나오는데 그거는 설명하고 나서 다 하시죠. 요 기호 남았으니까 계속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기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산수할 건데 그죠? 뭐 책에는 이제 이렇게 써 있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게 저 내용이에요. 그죠? 어차피 저 기호의 정의가 n제곱하면 a 되는 숫자야 하니까 실제로 n제곱해서 a가 되더라라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이제 연산하는 건데 n제곱근 루트 a랑 n제곱근 루트 b랑 이거 두 개를 곱하면 하나로 합쳐서 a, b 이렇게 쓸 수 있더라라는 소리고 둘이 나누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 거듭제곱근의 숫자가 둘이 똑같이 생겼으면 그냥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 나와요. 이거 전체를 m제곱하면 이 안으로 쑤셔 넣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뭐 이런 거였나요? MP? 뭐 이런 거? 뭐 이런 애들 등등등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거듭제곱근이라는 기호의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증명은 뭐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거 어차피 좀 이따가 그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에 가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증명 같은 거 안 하고 당연히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기억할 모양새는 이런 거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따로따로 곱하는 거 한꺼번에 곱하시면 되고요. 나누는 것도 한꺼번에 하시면 되고요. 이 밖에 있는 거듭제곱근 얘는 루트 안으로 쏙 들어가도 상관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 심지어 여기 P는 서로 약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따가 이 지수를 유리수로 나타내는 거 그거 이야기하러 가서 보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주제의 이야기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들 그렇게 지수의 확장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면 될 텐데 지수를 확장한다기보다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확장해보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수라는 걸 처음 배울 초등학교 시절엔 지수가 자연수인 것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a를 n번 곱하는 거야. a. 그죠? 그래서 몇 번을 곱했냐? 횟수를 따질 거니까 이제 자연수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하는 건 뭐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을 곱해. 그러면 이거는 a의 m 더하기 n제곱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죠? m개 곱한 거고 n개 곱한 거고 그걸 또 곱할 거면 지수가 m 더하기 n개다. 뭐 이렇게 했었다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 m에서 n을 빼겠다. 뭐 이렇게 생겼죠. 물론 초등학교 때는 요 m이랑 n 중에 m이 더 큰 경우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죠? a의 m제곱이 n개 있는 거니까 지수의 개수는 m 곱하기 n개.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뭐 하나 또 있었나? 그리고 두 개 곱한 거 a 곱하기 b. 뭐 이거의 m제곱 이런 건데 이건 뭐 그냥 따로따로 곱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특별히 이런 애들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지수 법칙 이렇게 불렀거든요.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뭔가 연산을 하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얘 빼고요. 위에 있는 애들을 보면 밑이 다 같은 경우예요. 그죠? 우리 보통 요걸 밑이라고 부르고 요걸 지수라고 부르니까 밑이 다 같은 것의 경우엔 지수끼리 연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더하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곱하기나 나누기, 뭐 거듭제곱 같은 경우엔 지수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수 법칙인데 이제 우린 얘를 뭘 하고 싶으냐면 여기서부터 약간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말했지만 초등학교 때는 m이 n보다 더 큰 경우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a가 3개 있었고 그거 a 2개로 나누면 a가 하나 남을 거야. 그래서 3에서 2를 빼서 1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m하고 n이 만약에 같은 숫자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지. 하다 보면 항상 m이 크란 보장이 없잖아. 둘이 같을 수도 있고 n이 더 클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건데 만약에 m이랑 n이 같은 경우야. 그러면 이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인데 물론 연산한 결과는 둘이 똑같은 숫자일 거니까 당연히 1이고요. 이걸 지수 법칙에 따라서 써보자면 a의 m-m이니까 이거 a의 0제곱이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1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지수가 혹시 0이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1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냥 이거 하나만 약속해주면 이거 지수 법칙 0인 것까지 갖다 써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심지어 m이 n보다 더 작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숫자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요거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a의 m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곱해. 그럼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얘네 둘이 더할 거니까 a의 0제곱이 돼요. 얘를 1이라고 하자 그랬거든. 그럼 a의 m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곱해서 1이 됐다는 건 둘이 곱해서 1이 됐대? 둘이 서로 역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는 걸 a의 m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뭐 되게 논리적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겠네 라고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얘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지수를 0과 음의 정수까지 정수 범위까지 확장한 거다라는 소리예요. 지수 범위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지수 법칙을 쓰려면 요 정도의 약속만 지켜주면 되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정수 범위까지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데 대신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뭐냐면 여기서 말할 땐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여기선 이거 나오죠. 밑이 0이면 안 돼.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칙연산이라서 그래요. 0의 세제곱은 0이야. 0의 세제곱이랑 0의 제곱을 곱해서 0의 5제곱이 돼? 틀린 말 아니거든요. 얘는 0이어도 돼요. 근데 1위로 와서 보면 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0의 세제곱분의 1이래. 0분의 1이라는 이야기잖아. 0분의 1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는 정의할 수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뭐의 0제곱 그러면 1 이렇게 약속한 건데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아요. 0을 0번 곱한다? 그냥 말장난 같긴 한데 어쨌든 0의 0제곱은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니까 정수 범위까지 확장하려면 밑이 0이면 안 되더라.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튀어나온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요 녀석 보는 건데 우리 아까 거듭제곱근의 정의 이야기하면서 n제곱근 루트 a 이거는 이 기호의 정의 때문에 n제곱을 하면 실제로 a가 돼요 그랬거든요. 요거 a의 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의 거듭제곱이라는 건 지수끼리 곱하는 거야. 지수끼리 곱해서 하나로 만들 건데 뭘 n제곱 했더니 1이 됐다 그 얘기거든. 얘도 밑이 a고 얘도 밑이 a라고 치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쓰면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것도 그냥 일종의 약속인 건데 이렇게 생긴 녀석의 기호는 얘 때문에 정의된 거지만 얘를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만 하면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나는 숫자를 유리수로 표현하면 뭐라고 저거?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유리수라는 건 그냥 n분의 1 이렇게 생겼으니까 유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면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인데 대신에 이제 얘도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a가 0보다 큰 경우만 쓰기로 했습니다. 0이 아닌 거 정도가 아니라 음수인 경우도 안 쓰기로 한 거예요. 역시나 별로 논리적인 얘기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막 아무 숫자나 해보면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으면 이걸 계산하잖아요. 이게 계속 거듭 제곱되어 있는 거니까 이 숫자들만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보면 2랑 3이랑 2분의 1이야. 약분이 막 되면 3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8이야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 2를 제곱했거든. 여기서 이미 얘는 양수가 됐어요. 마이너스는 날라갔어. 그러니까 요거는 4의 세제곱의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8이라고 나와야 돼요. 양수로.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는데 이미 여기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날아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럼 이제 요 녀석은 내가 지수 법칙으로 계산했는데 틀렸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런 애들을 손으로 다 걸러내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어떻게 하기로 작정한 거냐면 야, 미시 양수일 때만 쓰자. 부호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미시 0보다 클 때만 지수 법칙 쓰기로 하고 혹시 미시 0보다 작으면 어쩔 수 없어. 지수 법칙 쓰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산할 수밖에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게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주제고요. 책에 있는 거 보고 뒤에 어떤 식의 예제들이 있는지 보러 갑시다. 내려와서 보시면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고 자연수인 경우는 안 했어요. 아직 초딩 때 하는 거라서 자연수는 아예 없고요. 정수인 것부터 나오는데 지수가 0일 때랑 지수가 음수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고 보시는 것처럼 미시 0이 아니어야 돼 이렇게 써 있죠. 중요한데 되게 소심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 그죠? 자연수일 때 썼던 거 그냥 그대로 다 똑같이 내려오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유리수인 경우로 내려가 보면 이젠 또 뭐예요? 0보다 클 때야. 미시 0보다 커야 돼요. 0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음수도 안 하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요게 기본적인 정의고요. 여기에 지금 m 제곱한 건데 이거는 우리 거듭 제곱근의 성질할 때 잠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쨌든 요렇게 생긴 녀석으로 지수가 유리수인 것을 정의하고 나면 역시나 지수 법칙 마음껏 쓸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시 0보다 크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내려와서 보면 지수가 실수일 때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책에도 그냥 유리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수에 실수 전체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조심해야 될 건 미시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런 이야기예요. 미시 0보다 크기만 하면 지수엔 실수 전체 다 와도 된다. 되죠? 그래서 이 정도를 지수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몇 개 풀러 가보죠. 일단은 아주 가볍고 좋죠? 목이 잠겨. 아침이라. 첫 번째 유형. 이거 말장난이 좀 심한 단어들인데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예의상 하나씩 틀릴 거예요. 있는 거 골라보래요. 맞는 거 골라보래요. 골라봅시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혹시 이거 다 됐으면 제일 밑에 39번도 한번 보시고요. 38번 볼까요? 이거 됐으면 38번도 보세요. 답이 조금씩 다 다른데? 왜 답이 없어?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기억번부터 볼까요? 36번.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뿔마 3이냐거든요. 뭐 얘 세제곱근이래. 이제 이렇게 써서 생각하는 걸 버릇을 좀 들이셔야 돼요. 27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을 보면 세제곱근이라며 세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런데 얘가 27이다 그 얘기야. 그죠? 이 말을 보면 요 방정식의 근이란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홀수제곱근이니까. 그죠? 3 하나밖에 없어.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7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뿔마가 아니고 실수인 건 3 하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밑에 것도 보면 루트 4의 세제곱근 그랬거든. 그럼 얘는 보고 무슨 생각한다고? 세제곱근 했더니 누구래? 루트 4래. 루트 4는 그냥 2랑 똑같은 거예요. 니네 헷갈리라고 저렇게 나온 거지. 그죠? x 세제곱은 2라는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인 거 하나 있어요. 홀수차잖아. 그죠? 뭔지 잘 안 떠올라도 어쨌든 홀수제곱근이기 때문에 하나는 있다고요. 디귿번 16의 4제곱근 그랬으니까 4제곱근이래요. 그런데 얘가 16이 됐대. 실수인 거 물어봤어요. 2개 있겠죠? 짝수제곱근의 양수거든. 그죠? 그래프를 빨리 머릿속에 떠올리면 x의 4제곱이니까 짝수제곱근인데 16이면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점이 2개 있을 거라서 2개 있을 텐데 얘가 뿔마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넣어보면 되지. 2 넣어도 16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넣어도 16 나오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죠. 루트 81의 4제곱근 그러면 얘도 x의 4제곱이 루트 81이래. 루트 81은 그냥 딱 9예요. x 4제곱이 9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근이 4개네요. 근은 4개가 맞죠. 4차 방정식이잖아요. 이 중에 실수인 건 2개 있겠지. 뭐 반대로 그럼 허수인 것도 2개 있겠지만 어쨌든 4차니까 실근의 개수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근의 개수 몇 개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맞습니다. 밑으로 가볼까요? 38번하고 39번도 빨리 보면 38번부터 25의 제곱근이 5네요. 25의 제곱근 그러면 뭐 생각한다고요? x제곱이 25다고요. 25의 제곱근은 뿔마 오겠죠. 우리 왜 그런 거 하잖아요. 3의 제곱근. 루트를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하는데 제곱근 3. 이거 둘이 좀 다른 거잖아. 그지? 3의 제곱근은 뭐예요? 뿔마 루트 3. 제곱근 3은 루트 3. 그죠? 3의 제곱근이라는 건 정말로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을 물어보는 거고 이건 그냥 루트라는 말을 번역한 거고. 그죠? 3의 제곱근 그러면 이 방정식을 떠올리셔야 하기 때문에 25의 제곱근 그러면 이 방정식을 떠올리는 거고 근은 뿔마오 이렇게 2개일 거고요. 2번도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게 3이네요. 4제곱근이야 81이네요. 2개 있어야 돼요. 그죠? 뿔마로 2개 있어야 됩니다. 제곱근 9 이거는 루트 9야. 그러니까 이건 뿔마가 아니고 그냥 3이에요.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 3을 나타내고 싶었으면 마이너스 제곱근 9 이렇게 말해야겠지. 그죠? 4번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허수잖아요. 그죠? 제곱근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아예 실근이 없는 녀석이고 5번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니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고요. 홀수제곱근이니까 무조건 하나 있어요. 얘가 음수든 뭐든 하나 있을 텐데 그 하나가 마이너스 3 맞네요. 그쵸? 밑에도 39번 a가 0보다 작을 때 어쩌고 저쩌고인데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제곱근 루트라는 기호의 의미가 뭐였다. 이거 세제곱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나오는 거야 거든요. 이걸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다가 분명히 꼬여요. 분명히 어디선가 걸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세제곱근 루트 어쩌고 저쩌고야. 여기 이거 세제곱하면 그냥 안에 있는 거 뽕 나오는 거예요. 이 기호의 의미가 뭐다? 세제곱하면 별표 되는 거다.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숫자야. 그거 세제곱했어요. 마이너스 a가 돼야죠. 그죠? 2번도 약 올리는 거지.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제곱근이에요. x제곱이야. 누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잖아. x제곱이 4래요. 뿔마가 돼야겠죠. 그냥 2가 아니고. 세 번째 것도 루트 256의 4제곱 근이에요. x 4제곱이 루트 256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루트 256이면 16이냐? 그죠? 그럼 x 4제곱이 16이다 그 얘기네요. 이거 두 개냐고 물어봤는데 뭐 이거 중에 실수인 거 두 개 있어야 되고요. 뿔마 2가 맞겠네. 그죠? 4제곱 근은 뿔마 2다? 4제곱 근 중에서 실수인 건 뿔마 2다? 4번 n이 짝수고 a가 0보다 크고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는 n개 아니고요.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2개 되겠죠. 마지막 5번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건 딸랑 하나밖에 없고요. 요거 약간 헷갈리겠다 그죠? 5번 잠깐 보고 가면 안 올라가네 여기서. 원래 이 녀석의 해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의 n제곱 근이라고 했으니까 x의 n제곱이 마이너스 3인데 이제 n이 홀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에 실수인 건 딸랑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누구냐면 n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써 있으면 답인데 좀 다르게 생겼거든. 그래봤자 n이 홀수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이랑 n제곱근 루트 3 이렇게 찢어서 보면 이건 그냥 정말로 마이너스 1이거든요. 홀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는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얘를 쓰자면 안 보이네. 쓰자면 마이너스의 n제곱근 루트 3이라고 쓰셔도 된다고요. 그죠? 이거나 둘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엔 저 루트 256의 4제곱 근 중에서 실수인 게 뿔마 2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뭐 중요하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패스. 어려운 거 아니고 거듭제곱근보다는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두 번째 유형은 넘어가고요. 세 번째 거 와서 보시면 대소를 비교하는 건데 물론 본격적인 건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하고 나면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돼서 그래서 요것들 중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으냐를 물어보는데 우린 이미 뒤에 거 다 얘기했으니까 거듭제곱근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마치 지수가 유리수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A라는 녀석은 밑이 5고요. 지수가 얼마인 거냐면 여기 루트에 루트가 또 붙은 거야. 그 지수가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그죠? 2분의 1에다가 또 2분의 1인 거니까 지수가 4분의 1이에요. B라는 녀석은 3의 3분의 1제곱이고요. C라는 녀석은 10에 요거 3분의 1이고 밖에 또 붙어 있어요. 2분의 1이 또 붙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총 6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유리수로 바꾼 다음에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물론 하고 나서 보면 A, B, C가 밑도 다 다르고 지수도 다 다르거든요. 우리 보통 밑을 먼저 통일할 수 있으면 밑을 통일해서 지수를 비교하는데 지금 밑을 통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수를 통일하는 거예요. 지수를 통일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4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인데 약간 억지 같지만 전부 다 12제곱씩 하는 겁니다. 어차피 대소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제곱을 한다고 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원래 큰 놈은 여러 번 곱하면 더 커질 테니까. 그래서 12제곱씩 하면 이건 5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3의 4제곱이 되고요. 얘는 10의 제곱이 되겠죠. 12제곱씩 한 거야. 하필 왜 12를 했는지 알겠죠? 3, 4, 3, 11, 예? 12제곱을 하고 나서 다시 12분의 1제곱을 할 거야. 그럼 원래 거랑 똑같아지겠죠? 근데 이러고 나서 보면 지수가 다 12분의 1인 거지. 지수가 다 12분의 1 바뀌었잖아요. 12제곱하고 다시 12분의 1제곱해서 지수를 12분의 1로 통일을 한 거다. 완전 억지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12분의 1로 해놓고 나서 보면 우리 뭐만 비교하면 된다? 5의 세제곱, 3의 4제곱, 100 이것만 비교하면 된다.
125에 12분의 1제곱이고 81에 12분의 1제곱이고 100에 12분의 1제곱이다. 숫자를 이렇게 바꾸겠다고요. 그죠? 지수가 다 똑같아졌죠. 12분의 1로. 그럼 이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가 티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클 거고 얘가 제일 작을 거고 뭐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죠? 그 바로 밑에 거나 그 46번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저런 식으로 변형을 좀 하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47번도 숫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2하고 3으로 위에 있는 것들처럼 이 소인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봤자 푸는 방법이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한 번에 다 비교하는 것이 불편하면 A랑 B랑 먼저 비교해보고 뭐 B랑 C랑 또 비교해보고 애매하면 또 A랑 C랑 두 개를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 되겠죠? 두 개씩 말을 할까요? 첫날이라 우리 서로 간 보는 중이라서 이런 거 보면 각각을 비교하라는 건 한 번에 딱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물론 그냥 미친 듯 6제곱 할 거야 해서 하셔도 되는데 두 개씩 비교하자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랑 C 같은 거 보면 요거 다 지수로 나타내 보면 2의 2분의 1제곱이랑 3은 3분의 1에 밖에 하나 또 붙은 거야. 그죠? 3의 6분의 1제곱이에요. 요게 A고요. B 같은 경우엔 2의 6분의 1제곱이랑 3의 3분의 1제곱이랑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고 C 같은 경우는 2의 3분의 1제곱이랑 3의 6분의 1제곱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거 두 개는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3의 6분의 1제곱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2의 2분의 1이랑 2의 3분의 1만 비교하면 되거든. 이렇게 얘가 더 클 거다라는 것 정도는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두 개를 볼 건지 이렇게 두 개를 볼 건지를 좀 정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숫자들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다 6제곱을 해도 되긴 되겠다. 그죠? 다 6분의 1 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숫자가 좀 복잡해지거나 그러면 두 개씩 먼저 묶어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식의 기술을 이용해서 요 옆에 있는 것도 뒤에 가면 이런 문제 엄청 많이 나오긴 할 텐데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48번 같은 거 보시면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 5하고 27이고 지수 뭐 있고 125고 27이고 지수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런 건 전부 다 소인수분해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고 소수별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쓸 수 있는 숫자 3하고 5하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3의 지수가 무엇인지 5의 지수가 무엇인지만 빨리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3부터 생각해보면 3은 일단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3은 27이니까 3의 세제곱이고요. 거기에 거듭제곱으로 여기 밖으로 2분의 1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지수가 되겠죠. 곱하기니까 더하기고요. 여기 있는 27도 3의 세제곱이야. 거기에 곱하기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붙어 있고요. 곱하기로 2분의 3이 또 붙어 있네요. 얘가 미시 3인 녀석의 지수입니다. 바로 계산하자면 으흠. 5도 해보면 5는요. 곱하기 5는 지금 여기 분모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거기에 지금 2분의 1이 붙어 있어요. 거기 이제 더 곱하기니까 더하기. 분모에 있어요. 이거 지금 5의 세제곱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붙어 있고 거기에 또 2분의 3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싹 계산하시면 해결이 되고요. 얘는 보니까 3의 0제곱이네요. 그죠? 3의 0제곱이면 그냥 1로 끝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엔 5의 1제곱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날라가니까 더하기 2분의 3. 그래서 얘는 답이 5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대표 문제 숫자로 나와 있는데 이런 애들도 보시면 다 미시 A잖아요. 그죠? 지수만 빨리 지수 법칙으로 계산하라는 이야기고 다음 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52번 같은 거 보자고요. 이런 거 보시면 풀 건 아니고 눈으로만 보자고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다행인 건 전부 다 미시 A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만 잘 보고 지수 법칙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저거 덧셈 뺄셈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좀 헷갈리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이 사칙연산 연습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유형 5번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겹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밑이 여기 A 하나 있는데 여기 A도 있고 여기도 A도 있고 여기도 A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이 지금 여러 개 써 있는 거라고 보는 거야. 막 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얘도 지수를 유리수로 나타낸다고 치면 이 첫 번째 A는 4제곱근에 또 루트가 붙은 거여서 지수가 8분의 1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요거는 A에 루트 껍데기가 하나만 붙어 있는 거니까 2분의 1제곱이고요. 그 뒤에 붙어 있는 A는 루트에 또 루트가 한 겹 또 있는 거라서 4분의 1이고요. 그 뒤에 있는 건 루트가 지금 3겹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쓰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왜 더하기야 곱하기지?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만 뜯어서 보자면 마치 루트 A랑 루트 A랑 루트 A 이렇게 세 개를 곱한 걸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거니까 얘는 2분의 1제곱, 얘는 4분의 1제곱, 얘는 8분의 1제곱이라고요. 그래서 지수끼리만 이렇게 쪼르륵 더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것만 싹 계산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렇게 여러 겹이 붙어 있는 건 저런 식으로 좀 해결하시면 되고 밑에 뭐 58번 이런 애들이 그거 연습하라고 나온 문제겠죠? 58번 빨리 후딱 하나 풀어볼까요? 보시면 1번이든 2번이든 둘 다 밑이 똑같잖아요. 그죠? 1번은 다 밑이 A고 2번은 또 다 밑이 3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수만 잘 쳐다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지수를 정리하는 연습하는 건데 1번부터 보시면 조금니까 잘라서 볼까요? 순서대로 보면 요 A는 제곱 있고 밖에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A에 제곱에다가 2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곱하기니까 그 다음 더하기, 지수가 더하기. 요 A는 루트에다가 또 루트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이어서 그냥 4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더하기 요 A는 지가 4제곱 가지고 있는데 거기 껍데기로 3분의 1이 붙어 있고 거기 그 밖에 껍데기로 또 2분의 1이 붙어 있고 그 밖에 껍데기로 또 2분의 1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게 좌변입니다, 지금. 우변에 있는 건 얘도 A고 얘도 A네. A에 분자 먼저 보시면 n제곱이에요. 거기에 지금 4분의 1 붙어 있고 그 바깥쪽에 또 3분의 1 붙어 있습니다. 분모에 있는 건 분모니까 그냥 바로 빼기로 연결하자고요. 빼기 5제곱에 2분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좌변이랑 우변에 둘 다 밑이 A이기 때문에 지수만 싹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뭐 12를 곱하셔서 계산하시면 조금 빨리 풀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n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29. 이렇게 큰 숫자 29야? 뭐야? 아 그래? 그런가 봐요. 그렇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밑에 것도
3의 세제곱 거기에 n분의 1 3의 제곱에 3분의 1에 n분의 1 3의 4분의 1에 3분의 1에 n분의 1 이렇게 새긴 거예요. 그죠? 껍데기가 몇 개 있는지 잘 세보시면 되고요. 얘는 3에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수 얘도 둘 다 밑이 3이 녀석이니까 좌변 우변 둘 다 지수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냥 바로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로그가도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이 나올 텐데 5의 8제곱은 A로 8의 6제곱은 B라고 했을 때 2의 100제곱을 A, B로 나타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A하고 B는 밑이 5하고 밑이 2인, 8이라고 되어 있지만 2라고 생각합시다. 밑이 2인 녀석의 거듭제곱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의 8제곱이 A이니까 5 자체는 A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잖아요. 그죠? 8의 6제곱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의 6제곱이니까 이건 2의 18제곱이다. 그렇죠? 그래서 B라는 2라는 건 B의 18분의 1제곱 오히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2하고 5를 A, B로 나타낸 거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 200의 10제곱이라는 것도 A, B로 나타내시면 되겠죠. 이거 보면 200의 10제곱이라는 건 200은 100에다 2 곱한 거니까 2가 3개 있고 5가 2개 있고 요거의 10제곱이라서 2는 30개가 필요하고요. 5는 20개가 필요합니다. 2는 B의 18분의 1제곱 요거 30개 하고 5는 A의 8분의 1제곱 요거 20개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연산하시면 답은 만들어지겠죠. 그치? 요거는 이렇게 한 개짜리로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연습 문제 저기 어딘가 문제 풀러 가보면 여러 개로 나타나 있기도 하거든요.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찾을 수가 없네. 이 문제집이 아닌가? 아닌가 봐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얘처럼 A, B를 바로 그냥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5하고 2를 하나의 문자로 바로 딱 나타낼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섞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은 10의 8제곱이 A고 또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소수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라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숫자를 문자로 표현하는 도록 정리를 하셔야 이 녀석이 뭔가 해결이 될 거다. 그 소리 하는 거고요. 옆에 유형 7번 같은 경우는 밑에 뭐 다 비슷한 거라서 넘어가고요. 옆에 유형 7번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인데 오랜만에 봐서 반가우려나? 67번? 쉬어간 타임으로 빨리 볼까요? 맞는 거 골라보래요. 기억은 맞아? 기억 맞죠? 요거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잖아요. 4분의 1, 4분의 1이고 합차니까 4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다 2분의 1이 되겠죠? 니은은요? 혼란스럽게 시작했어. 니은은 맞을까 틀릴까? 일단 패스? 디귿은요? 뭔가 다들 되게 열심히 막 전개하고 있어 지금. 그죠? 이거 보면 약간 치환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그죠? 디귿 같은 것도 세제곱근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지금 세제곱근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세제곱근 루트 2라는 걸 뭐 t 이렇게 치환해 보면 요건 t 제곱이고요. 요거 마이너스 t고 더하기 1이야. 그럼 얘 뭐 하란 이야기예요? t 세제곱에다가 1 더하란 이야기야. 그죠? 근데 t 세제곱은 누구야? 2잖아요. 그래서 얘는 3이어야죠. 1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사실상 눈썰미인 거지. 아, 요거 t라고 치면 t제곱 빼기 t니까 우리 자주 보는 그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그죠? 전개해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거고. 니은도 마찬가지. 어쩌란 이야기일까? 생각해보면 잘 안 들어오면 이 정도는 볼 수 있죠. 아, 이 덩어리랑 더하기 1이고 이 덩어리랑 빼기 1이니까 일단 합쳤을 건데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는 거라고. 이걸 제곱하면 a의 1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1제곱 생기고 중간에 2가 껴있겠죠? 거기서 1 빼란 이야기잖아요. 1만 남겠죠. 그죠? 3개짜리를 다 전개하면 9개가 나와. 그걸 다 하는 것보다 묶을 수 있는 거 묶어서 전개를 좀 해보시면 대표 문제 요거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거 지금 하나 풀어보고요. 다 된 사람은 요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보고요. 생각보다 약 오를 겁니다. 밑에 건. 68번하고 69번. 이건 제가 설명할 게 아니고 실제로 풀어보시면 되니까. 이 두 문제가 다 온전히 그냥 곱셈 공식 물어본다는 게 느낌이 빡 오죠. 그래서 요거 3분의 1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제곱을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요거 세제곱한 거에서 3 이거 빼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으로 안 써도 되죠? 뭐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보니까 다 5번이라고 썼더라고요. 다 5번이라고 썼으면 5번이 답이겠지 뭐. 그죠? 밑에 것도요. 요거 2개 나왔고 이거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요거 제곱한 게 딱 이거고 요거 딱 제곱한 게 딱 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제곱하고 나서 필요 없는 숫자 하나 빼보시면 되고 필요 없는 숫자라는 건 2배의 요건데 그거 역시나 다행히 둘이 곱하면 5라는 딱 깔끔한 숫자 나오기 때문에 요거 제곱한 거에서 10 딱 빼보시면 되고요. 계속 비슷한 거 하는 거겠죠. 요거 굳이 써보자면 2분의 1이고 지수가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그거 제곱해서 요거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또 요거 제곱해서 요거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그래서 각각 집어넣어서 산수들을 마저 해보시면 되고요. 요런 건 하나 볼까요? 마지막 거 71번의 마지막 거 71번 2개 다 합시다. 첫 번째 건 대충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잘라서 보면 5의 a제곱이랑 5의 마이너스 a제곱이랑 1 빼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이제 요거 제곱해서 찾으시면 되고 2번은 우리 이거 오메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했던 건데 x가 뭐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생긴 걸 찾으랬거든요. 그래서 수학상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진짜로 4제곱하거나 3제곱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아닐 거잖아. 그죠? 대신에 이제 힌트는 뭐냐면 3분의 1제곱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x를 일단 세제곱은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세제곱을 해보면 이거 세제곱 더하기 이거 세제곱 그리고 빼기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건 원래는 이제 더하기 3ab a 더하기 b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3ab 하면 이렇게 생겼고 a 더하기 b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계산하면 3에서 3분의 1을 뺄 거니까 또 3분의 8? 3분의 8 빼기 3분의 8?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죠? 물론 식을 약간 바꿔서 원래 이거 생각하는 거지. x 세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3x 더하기 3분의 8이에요. 좀 3분의 8 꼴보기 싫으면 3을 다 곱해서 3x 세제곱이
마이너스 9x 더하기 8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거였냐면 차수를 계속 낮추는 거였어요. 4제곱부터 나왔거든. x 하나씩 곱하는 거야. 그죠? 그럼 3x의 4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8x랑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얘 집어넣으라는 이야기겠다. 그렇죠? 3x 세제곱이라는 건 애초에 원래 뭐였냐면 마이너스 9x 더하기 8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러면 얘 자리엔 이거 쓸 거고 얘 자리엔 이거 쓸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쟤를 간단하게 좀 나타내보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론 눈치를 챘으면 이거지. 얘하고 둘이 붙이면 3x 4제곱 9x제곱 붙이면 요거들이 붙이면 8x가 되고요. 그래서 얘하고 요렇게 묶으면 또 3x 세제곱에 9x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은 8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그죠? 그래서 뭔가 요거까지 다 하고 나서 헤매고 있어. 뭐 이렇게 저렇게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오메가 이런 거 할 때 엄청 많이 했던 거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의 거듭제곱은 결국 뭔가 이 복잡하게 생긴 거 우리 보통 그때 풀 때는 루트였는데 루트 같은 걸 없애던가 아니면 세제곱근 같은 거 이런 거 없애서 연산이 좀 가능하게 정수나 유리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차수 낮추기를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거 옛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골라봤는데 허우적거렸네. 옆으로 가세요. 72번인데 이것도 이제 뭐 좀 지엽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냥 풀어봐 그러면 a의 2x제곱이 10이다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 뭐 ax제곱 등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ax제곱을 찾는 거지. 루트 10이라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요. 답은 나옵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풀자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주어진 게 이 녀석이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을 어떻게 좀 변형을 해서 요거랑 똑같이 생기는 모양새를 만드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우리는 이런 숫자들을 제곱하거나 세제곱하는 건 괜찮아. 좀 커지긴 해도 정수잖아. 근데 이걸 루트를 씹어서 무리수를 만든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 그럼 뭘 또 유리화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약간 귀찮다고요. 그래서 얘는 해결하는 방법이 얘를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 얘를 손을 댈 건데 뭐 이것의 값을 구할 거야? 아무거나 막 하긴 좀 그렇고 분자랑 분모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면 값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뭘 곱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하나씩 곱하겠다라는 거예요. 분자와 분모에. 그럼 요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갈 거니까 a의 2x제곱 이렇게 가면 a의 0제곱 a의 2x제곱 a의 0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러고 나면 이제 금방 산수가 되죠. 11분의 9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루트 10을 집어넣어서 뭘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얘를 어떻게 잘 풀어서 ax제곱을 찾은 다음에 제곱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분자 분모에 ax제곱을 곱하면 이거랑 뭐 이거 수치하시 비슷하식 나오겠죠. 그걸 바로 풀면 ax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쵸? 비슷한 것도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가서 이것도 로그에 가면 똑같이 나오긴 할 텐데 로그에 있는 것도 저는 지수처럼 푸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보고 갑시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둘이 곱하면 8이고요. a x제곱, b의 y제곱이 16이래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을 구하래요. x랑 y 둘 다 어디에 있냐면 지금 지수에 붙어 있어요. x하고 y가. 근데 x랑 y를 지금 더하랬거든. 원래 지수에 있는 숫자들이고 얘네들끼리 더하든지 빼든지 뭘 하려면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x는 a라는 녀석한테 y는 b라는 녀석한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x랑 y를 연결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기는 힘들죠. 대신에 옆에 16이라는 기준이 될 숫자를 마련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 x랑 y를 다 16한테 던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써있기는 a의 x제곱이 16이다. b의 y제곱이 16이다지만 얘는 이 상태로 풀 게 아니라 다 16한테 던져줄 건데 x니까 16한테 주려면 x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어야겠죠.
마찬가지로 16에다가 y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어야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x분의 1이랑 y분의 1을 더하래 공교롭게도 밑이 둘 다 16으로 통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싹 다 곱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곱하기를 하시면 좌변은 a 곱하기 b가 되고 우변은 16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a 곱하기 b는 8이라고 문제에 나왔어요. 그럼 밑을 둘 다 2라고 생각해보면 2의 세제곱이 2의 4제곱에다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도 개수만 하나 늘었다 뿐이지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에요.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라는 거니까 통일된 밑이 필요하고요. a라고 하나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a한테 다 주면 되고요. 대신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건 또 보시면 이런 애들은 x가 8 위에 있고 y랑 z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 다 서로 밑이 다른 녀석들 위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연산을 해보란 이야기니까 기준이 될 숫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똑같은 밑 위에다가 얘네들을 얹어놔야 그 다음에 뭔가 연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는 k다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는 k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뭘 하셔야 그 다음에 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도 보시면 아예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2의 2x고 3의 2y인데 그냥 이렇게만 있다고 쳐도 우리는 이걸 k라고 두고 뭔가 풀어야 된다고요. 밑이 같은 녀석한테 x랑 y를 던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되고요. 뭐 하나만 풀고 갈까요? 뭐가 좋을까? 요거 풀까요? 78번? 78번 두 개 다 해봅시다. 수의 값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빨리 산수해보면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거 전체를 k라고 생각해보면 8의 x제곱이 k고요. 그러니까 2는 이건 2의 3x제곱이니까 k의 3x분의 1이다. 이렇게 일단 봅시다. 그리고 9의 y제곱이 또 k니까 3이라는 건 k의 2y분의 1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고요. 12의 z제곱이 k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약간 골치 아픈데 그럼 2하고 3 가지고 얘를 나타내 보자는 거야. 얘는 일단 이렇게 갈 텐데 요거 두 개랑 요거 하나 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좀 이용을 해보면 k의 3x분의 1 요거 제곱한 거랑 k의 2y분의 1을 곱한 게 k의 z분의 1이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3x분의 2랑 2y분의 1을 더하면 요게 z분의 1이야 그 소리네요. 그죠? 근데 구하라고 한 게 z분의 2잖아. 그럼 다 두 배씩 하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3x분의 4랑 y분의 1을 더한 게 z분의 2예요. 보시는 것처럼 z분의 2랑 y분의 1은 해결이 됐죠. a가 누가 와야 돼? 3분의 4가 와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결하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무슨 실생활 응용 이런 문제 있거든요. 이 여러분 선배들이 되게 싫어하는 문제예요. 한글이 많아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 그냥 왠지 풀기가 싫은 거지.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1, 2번도 그런데 마지막 거 같은 거 이런 이상한 식 나와 있으면 약간 지레 겁을 먹는 경향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것이 아니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만 잘 살펴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제가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읽어보면 이런 건데 확대할 거래 계속 같은 비율로 5번 복사를 했더니 즉 5번 확대를 했더니 원래 크기의 2배가 됐대요. 그러면 한 번 복사할 때 커지는 비율을 A라고 보면 5번을 복사했다는 건 A의 5제곱이라는 이야기예요. 확대가 됐다는 건 몇 배가 되는 거니까 곱하는 거잖아. 크기가 뭐 1cm씩 커지는 게 아니고 5A가 아니고 A의 5제곱이라고요. 그죠? A의 5제곱이 2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복사할 땐 2의 5분의 1제곱씩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4회째 복사본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얼마냐? 이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것도요. 일정한 비율로 분계돼서 A년 후에는 처음 양의 반이 된대요. 우리 이런 걸 반감기라고 하는데 식이 이렇게 생겼대. 이 식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긴 하겠지만 저게 뭔지를 막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문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되죠. 보면 얘는 어차피 찾아야 되는 함수 값이니까 됐고 M0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양이래요. 처음의 양을 M0라고 할 거고 2분의 1은 숫자니까 됐고 여기 A랑 T 붙었는데 A가 뭔가 봤더니 반감기가 A래요. 그리고 T는 몇 년 후냐 할 때 그 T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요 밑에 식에서 여기에 어떤 숫자 넣어야 될지만 찾으시면 되겠죠. 반감기 300년이래. A가 300이라는 이야기고요. 처음 양이 뭐라고? 방사능 물질의 양이 지금 M이래. 16분의 M이 되는 게 언제냐? 그럼 최초의 양이 M이란 이야기고요. A가 300일 때 16분의 M이 되려면 T에 뭐 넣어야 되니? 그거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반감기 4번 지나가면 되니까 T는 1200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산수 문제니까 문제가 뭔지 한글을 읽기만 하면 되는데 한글을 읽기 싫어해가지고 문제인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뒤에도 좀 풀고 싶은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생각보다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요. 우리가 딱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제일 마지막 거 113번. 113번. 요거 딱 하나만 딱 하고 쉽시다. 봤죠? 딱 봅시다. 기억봉투 보시면 이런 식의 표현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좀 어려워요. 별거 아니지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면 바로 가면 되는데 잘 안 보이면 얘를 쳐다보고 그냥 여기다 넣어서 생각하는 거야. 10에 2018제곱 그런 이야기니까 x에 2018제곱이 10이야 라는 소리예요. 이거 중에 실근의 개수 물어보니까 당연히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값 자체가 2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얘는요. x에 2017제곱이 10이다니까 홀수제곱근이야. 그래서 얘는 1이에요. 얘도요. x에 2017제곱이 마이너스 10이래요. 홀수제곱근이잖아요.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번을 풀면서 약간 눈치를 채야 되는 건 뭐냐면 콤마 뒤에 오는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 유심히 보라는 이야기고 홀수면 일단 그냥 1이구나. 짝수면 앞에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 먼저 보시면 디귿도요. 짝수제곱근이야. 양수네요. 두 개겠죠? 4에다 그거 곱하래요. 그럼 8입니다. 홀수제곱근이야. 볼 거 없이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3이에요. 짝수제곱근이야. 음수네. 빵이겠죠? 없습니다. 더하면 11이에요. 맞습니다. 결국 니은인데 홀수제곱근이에요. 볼 거 없이 1입니다. 짝수제곱근이에요. 양수면 2개, 음수면 빵개. A가 0이면 1개. 0이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3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A가 0이 아니면 3일 텐데 만약에 A가 0이면 얘는 1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니은에서 여러분을 다 낚았네요. 해서 요거까지가 지수 이야기고요.